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노후 준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이 갖는 의미부터 조기연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조기 수령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제가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이전과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에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이 정년 전에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을 조기에 받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한 해 일찍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이 감액되고 그 감액된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원래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수령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건 단순히 연금을 빨리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현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예전과 달리 60대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은퇴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60대뿐만 아니라 70대도 일하는 비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의 취업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노동이 대부분입니다. 소득은 적고 안정성은 없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연금이 줄어들어도 일단 받는 게 맞다. 이게 바로 조기연금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령층의 일자리 구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정년 이후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도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나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자녀 결혼주택 비용 지원 등으로 지출은 많아졌고 의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전후가 되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한 번씩 발생하면서 치료비와 약값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이대로는 안 된다. 당장 받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연금 수령 연령에 접어들면서 조기 수령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 교육, 주택 확보, 부모 부양의 3중 부담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충분한 노후 자산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조기연금 수령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정액을 받는 것이 더 좋을까?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 받아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는데. 혹은 일단 받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액 때문에 평생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조기 수령이 분명히 도움됩니다.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생활이 훨씬 안정되거든요. 당장의 월세,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자영업을 해도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연금은 한층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보면 조기 수령은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을 감액하면 그 금액이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70대, 80대, 그리고 90세 이후까지 살아가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오히려 정시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면 조기 수령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도 본인은 소득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계부를 살펴보니 아르바이트 부업 작은 사업 등으로 월 80만 원 정도 벌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결국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완전히 단절되고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분이라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는 현상 자체를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노후 자산은 충분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예전만큼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연금은 이미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받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감액된 연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받자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되고 최소한 앞으로 20년, 30년 뒤의 재정 상태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초반에는 나는 오래 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평균 수명은 84세를 넘었고 앞으로는 90세까지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연금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했던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씨는 올해 60세 남성으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결혼 비용도 남아있어서 퇴직금 대부분은 이미 지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씨는 조기연금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타당한 판단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씨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어씨는 생각보다 자신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건강도 괜찮았고 파트타임이라도 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조기 수령을 하지 않고 정시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어씨가 조기 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평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현금이 필요할 것 같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유지된다면 감액의 손해가 너무 크게 작용하죠. 반대로 B씨는 59세 여성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건강 악화로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겼고 배우자의 소득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연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감액이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처럼 조기연금은 개인의 삶의 구조와 소득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기연금을 받지 말아라 혹은 무조건 지금 받는 것이 좋다라는 식의 말은 잘못된 조언입니다. 반드시 개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제 100만 명 돌파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건 정부가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조기 수령자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 국민연금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수령은 정시에 비해 감액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 감액이 실제 재정 안정성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조기연금이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역할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40대, 50대의 노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60대 이상의 세대는 국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단한 사회적 안전망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 40대, 50대는 저성장 시대 고물가, 시대 불안정, 고용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 장기투자 전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산을 확보해야만 70대 이후의 삶이 안정됩니다. 조기연금 100만 명 돌파는 단순히 지금의 고령층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조기 수령하면 연금을 못 올린다더라, 감액된다는데 얼마나 감액되는지 모르겠다, 일하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들었다 같은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정보 부족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조기연금이라는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어도 본인에게 불리한 선택은 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조기 수령을 고민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소득이 정말 완전히 끊겼는가? 둘째,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셋째,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넷째, 내 연금이 감액되었을 때 70대 이후의 생활이 유지 가능한가? 다섯째, 다른 노후 자산이나 비상금, 예비자금이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시면 조기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기 노령 연금 수령자 100만 명 돌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고민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되는 만큼 노후를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연금이라는 제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연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조급하게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금과 노후 준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